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닷새밖에 남지 않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좀 늦췄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두 분 나오시죠.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네.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기각이 됐는지. 일단 뭐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말씀하셨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영장 기각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드루킹 소위 말하는 경공모와 김경욱 지사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김경수 씨가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 네, 저번에 안희정 지사 영장 기각됐을 때도 동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가담 정도나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었으나 그거 말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을 하는 거에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소명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외의 도주의 우려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 이제 가장 관심은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특검 기간 연장 여부거든요. 원래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랬었죠. 제가 들어오는 사이 바뀌었나 봐요. 지금 모레 발표로 바뀌었네요. 모레가 특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죠. 아, 마지막 예, 날인가요? 22일까지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동안 고민을 한 대통령이 네. 25일 특검 이제 1차 기한이 마지막 되는 날 그 여부를 이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승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오늘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틀이 더 미뤄졌다. 특검의 고민이 깊다. 이렇게 전 이해가 되고요. 네. 사실은 이 김경수 지사를 1차 소환하고 고민이 깊었습니다. 네. 그게 재소환을 했죠. 네. 심지어는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했죠. 4시간 가까이.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조용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건 아까 이제 법적으로는 백성문 변호사가 잘 짚어줬으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는 특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김경수 지사, 당시엔 의원, 이 권력의 실세가 등장하면서 이게 특검으로 간 거지. 만약 드루킹 선에서 끝났으면 아마 검찰이 기소하고 끝났을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 실세가 등장했다. 특검해야 한다. 지금 야당들이 이제 단식 농성까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이뤄낸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검이 김경수를 2번 소환 조사했는데 구속영장도 못 칠 거면 혐의 소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혐의는 이 구속영장은 인정될 가능성과 기각될 가능성 둘 중에 하나인데 특검이 법원의 책임을 좀 미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네. 법원이 기각을 했으니까 자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법원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럼 우리는 불구속 기소할 뿐이다. 그럼 이제 이번에 연장을 사실 저는 허익범 특검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뭘 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특검이 뭔가 발표도 하고 브리핑도 매일 하는데 네. 고민만 깊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사실 지난 주말부터는 공소장 쓸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구속 기소하려면 적어도 25일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단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22일에 만약에 30일 수사 연장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네. 사실 팔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나 야당에 또 이 어떤 성토가 있는 거거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서슬이 펄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자 연장 승인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시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일부 대통령에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네. 특검은 그래서 이 지금 고심 중일 것 같은데 저는 네. 연장을 한번 던져볼 가능성도 있고 네. 여기서 그냥 더 해봐도 별게 없겠다. 접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저는 허익범 특검은 뭐 일단은 야권의 비판을 면키는 어렵고요. 상당히 좀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동력은 이미 꺼졌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수사 결과 뭐 동력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동안 뭐 물론 김경수 지사가 제시했지만 뭐 정치 특검, 진실 특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브리핑 같은 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럼 그게 사실인가 했는데 나중에 영장에는 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여당에서 그랬지만 이게 정치 특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지 김경수 지사 말대로 별거 원래부터 없었던 건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하나씩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일단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100만 원을 100만 원. 줬다.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 킹크랩 시연을 보고 격려조로 100만 원을 줬으니까 그건 공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언론에도 그게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죠. 근데 이거는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드루킹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드루킹도 이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김경수 지사에게 그 당시 의원에게 준 거면 나도 뭐 당시에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김 지사는 끝까지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었고요. 그 부인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드루킹의 과거의 진술뿐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에 관련된 뚜렷한 보강 조사 없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네. 김경수 지사 측에서 오히려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근데 그 부분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뭐 수사기한이 연장돼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 소위 말해서 화력을 다 집중시켜야 돼요.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굉장히 큰 축,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오사카 총영사를 먼저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빠졌다면 이거는 사실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입증이 안 됐는데 언론에서는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계속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모욕 주기, 망신 주기 쪽이지 실제 당신들 수사에서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도 못 넣는 내용들을 왜 언론에 흘리느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은 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기간 연장에서 뭐 할래 하면 물음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영장 재청구하겠습니다인지 네. 아니면 지금 그 외에 또 다른 뭐 본류가 아닌 지류에 또 관련된 사건을 또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건 이 특검이 출범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김경수 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김경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으면 더 할 게 뭐가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만약에 사기를 연장을 요청한다면 진짜 그거는 정치적인 의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통령한테 대책이기 때문에 퉁치는 거 말고는 없다는 지금 거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네.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행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얘기가 나온 김에요. 또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 하나 있는데 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 맞다면 별건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진술한 걸 보면 예전에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네. 2007년 대선 당시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전해진 거예요. 또. 맞습니다. 예. 전해진 겁니다. 자, 이게 또 논란이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건을 허익범 특검이 자 수사 중에 인지된 다른 것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거 야당이 집어넣고 예. 이 조항 때문에 수사는 무한 확대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전문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가 노회찬 의원이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예, 하다가. 별건 수사죠. 예. 정치자금 쪽으로. 뭐 4,600만 원이 이제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드루킹에 휘둘리고 있다. 엉뚱한 쪽으로 가느냐 이런 또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드루킹 인터넷 불법 댓글 사건에 대한 조사라면 자 드루킹이 나 혼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이 불법 댓글을 2007년에 새누리당이 이미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으면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건 이제 드루킹의 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외곽 캠프에서 이 불법 댓글 공작이 있었다라는 KBS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네. 서강 바른 포럼이라는 이 외곽 단체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경찰이 현재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그럼 2007년, 2012년, 심지어 이제 2017년 여야가 뒤바뀌고 하던 모든 대선에서 다 이런 불법 댓글이 있었다면 전 허익범 특검이 이거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이러한 불법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오프라인 선거 시절에는 돈 선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불법 선거가 있어서 브로커들이 처벌받고 했습니까? 선거 끝나면. 근데 이제 온라인 여론이 중요한 시대에 드루킹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야를 망라해서 불법 정치 댓글 브로커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면 이걸 한번 일망타진하는 것도 누군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허특검이 30일 더 받는다고 이걸 다 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뭐 특별수사팀이 네. 검찰 내에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 파보쇼. 이렇게 뭐 허용할 여지도 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허특범에 갖추어진 특검 조직 특성상 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은 또 능력의 여부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2007년에 만약에 한나라당에서 그걸 했다 그래도 이건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2012년, 2017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드루킹의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알기로는 그때 댓글 기계를 사가지고 한나라당에 해서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도 이 댓글 작업을 벌였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드루킹의 진술 입 하나만으로는 사실 저는 이런 거는 언론 기사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드루킹의 진술 말고 뭐가 더 있어야죠. 뭔 하나는 더 있어야 이런 게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아무 지금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부분이 나오면 아까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도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할 때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수사의 단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단서를 넘어서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사로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러면 이게 사실 범죄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 가지고 또 이게 싸워야 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불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 얘기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제목, 그 내용 보고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하는데 이분은 법조인이라 그러는데 아, 네. 법조항 가지고 딱 들이대네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무죄? 나왔는데 네. 제 기억으로 뭐 이렇게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후폭풍이 큰 경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논란이? 왜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앞에 또 법조인이 계시니까 자세히 네.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요약을 해드리면 예. 우선 선고문이 10여 페이지가 이제 판결이 난 날, 선고가 난 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조간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건 판결문 예. 무려 114쪽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이야기가 또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주말 사이에 여성 단체는 또한 이제 주최 측 추산 한 2만 명의 집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입니다. 네. 이 안희정이 무죄면 사법부가 유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좀 이제 백성우 변호사 틀림없이 여론 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론도 하나의 또 이제 의견이니까 예. 제가 그 말씀드려 보면 예. 저는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선고문과 판결문을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고뇌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뭐냐면 뭐 유죄든 무죄든 내리려고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네. 지금 이 검찰 측에서 이 공격한 사실, 공소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유죄라고 보기가 좀 희박하다, 희미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정황이 후폭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네. 안희정 지사라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예. 또 김지은 씨라는 피해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원고 피고 민사는 아니고 검사와 이제 이 피고인이 있는 건데 대부분의 내용이 김지은 씨에게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다수가 받는 거예요. 네. 뭐냐면 예를 들면은 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이 차기 대권 주자의 충남 도지사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건 인정. 그리고 그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 씨의 존재 인정. 하지만 지금 이제 이 피소된 사실은 뭐냐 하면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 추행 요 혐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위력이 행사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압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대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김지은 씨의 입장에서 여성 단체들이 보기에는 꼭 여성만이 아니라 네. 일부 남성도 저는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 김지은 씨만 재판부가 나무라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순두부집을 검색했다. 안 지사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인바에 동석했다. 그리고 이 김 지사가 안 지사가 시키는 일들을 다 했다. 김지은 씨가. 그렇다면 이게 흔히 성적 범죄의 피해를 본 여성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추정컨대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무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이 여론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왜 안전지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김지은 씨의 행위만 이 재판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좀 편향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네. 김지은 씨 편지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김지은 씨가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대신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세 분의 판사님, 제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당신들이 물은 질문에 답한 제 답변 들으셨습니까?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백 변호사님한테 네. 질문이 가질 것 같은데 주로 이제 1심 무죄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고 방금 녹취도 인터뷰도 그랬는데 인터넷 댓글 등을 보면 꼭 비판적인 것만 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자, 처음부터 이게 무죄일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으니까 말씀 좀 해보시죠. 저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예. 판결을 보고 너무나 당연히 무죄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내밀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그렇죠. 없어요. 예. 판사도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김지은 씨의 말, 행동만 가지고 뭐 나무라고 다그치듯이 재판을 판결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네. 이 판결은 결국 김지은 씨의 진술과 그 이후의 행동을 가지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여가 되면 안희정 지사에게 유죄가 나왔을 것이고 그게 불명확하면 무죄가 나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 성관계가 있었을 때는 단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증인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관계 전후의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거는 판사가 점쟁이거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저 여성단체 측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아니 그 담배 심부름 같은 거 왔을 때 담배 그냥 문 밖에 놓고 가면 됐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시점으로 따지면 성범죄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 놓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성범죄 이후 사정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는 그 다음 날 가해자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침에 일단은 뭐 러시아에서 처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집을 찾고 같이 먹고 저녁에 와인바를 가고 그리고 제일 이제 어찌 보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수행비서로서 어쩔 수 없었다까지는 받아들여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안희정 지사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안희정 지사를 여전히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뜻을 표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통상적인 성범죄, 그래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시던데 판사는 피해자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저는 지금 여성단체가 굉장히 저한테 지금 또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여론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성범죄는 여자가 주장하면 다 유죄입니다. 남자는. 그거 말고 지금 그 진술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 유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절대로 여론 재판으로 가면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김지은 씨가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땠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네. 현재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법이고요.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서 이 관련된 여성단체도 와 이건 저 재판부는 당신들이 유죄하라고
소리쳐 외친다고 해서 그거에 위축돼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좀 반론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백성훈 변호사님이 한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게 이 판단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다 유죄고 다 무죄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건 당위론이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 얘기를 잘 귀그려 보시면 무조건 뭐 유죄다, 뭐 처단하라, 뭐 이게 아니고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워마드 때문에 비롯된 홍대 몰카 사건 등 네. 6만 명 여성이 모였는데 거기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동일 범죄, 동일 처벌. 남녀 다르게 차별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안전지사의 이게 좀 이렇게 유리하게 질문이 된 것 아니냐라고 여성들이 느끼는 대목들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담배를 왜 문 앞에 놓지 않고 그걸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갔어. 그럼 방 안에 들어가서 안전지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재판부에서. 방에 들어가면 안 되지 위험한데. 그래 밖에 놓고 달아놔야지. 회피해야지. 왜 그 방에 담배를 갖고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지사 책임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씻고 오란다고 씻고 오냐? 이런 야단을 칩니다. 씻고 오라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는 거기서 안전지사가 씻고 오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네. 그런데 씻고 온 이 김지은 씨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위력이라는 거. 위력은 이런 거예요. 이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추행을 당합니다. 선생님한테. 다음 날 결석할 것 같죠. 출석을 합니다. 부모님도 두렵고 알려질까 두렵고 친구들이 할까 수치스럽고 가요. 그럼 아까 백성훈 변호사님 얘기대로라면 결석하고 그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업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왜? 학교라는 통제사회의 그 권위, 위력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튕겨나가고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거기서 견딘다고요. 이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력이라는 게 보통 국회의원분이 저한테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면 보좌관, 비서관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얼마나 권력관계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충남도지사는 대단한 위력입니다. 수행비서,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희정 전 지사는 권위적이지 않았고 그렇게 강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메신저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놀란 건 뭐냐면 문자 안 읽네 이런 게 나와요. 네. 지시해요. 뭐 담배, 술. 그리고 4분 있다가 얘기를 해요. 안 읽네. 4분 동안 메신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그치는. 그 다음에 김지은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이제 비서실장과 잠깐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라고 또 변명을 해요. 이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시로 지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 원격지에서 메신저로 뭔가 시켰다고 안 올 수도 있었는데 핑계를 대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달려왔을까를 문제 삼아요. 그러면 그 정도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까다롭게 업무 지시를 하고 군림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김지은 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됐다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저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근데 해봅니다. 지금 최 평론가 말씀하신 건 성범죄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전지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그거는 법원 판단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걱정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하셨죠. 왜 씻고라는 안희정 지사는 잘못했는데 왜 김지은 씨가 잘못한 걸로 하느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잘못했고 김지은 씨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이건 강제력이 동반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범죄이냐 아니냐 이거지 이걸 누가 잘했냐 잘하지 않았느냐로 판단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학생이 만약에 수업에 이제 전날 성폭행을 해서 나왔다. 뭐 그거는 어차피 완전한 위력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학생 경우에 위력에 대한 가능성이 인정이 됩니다.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서로 시각이 다른 분들이 그렇죠. 여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검찰이 어차피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심도 있고요. 네. 그렇죠. 어차피 결국 또 대법원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또 얘기를 해야 될 네.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주제를 하겠는데요. 이른바 고용 쇼크입니다. 들어보시죠.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길을 살리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이 발언하는 내용을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자, 수정 검토하겠다는 게 네, 있었고요. 네. 믿고 기다려달라는 거였는데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서로 다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다, 다른 네,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각각의 일리가 있어요. 언론이 이야기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네.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저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예. 두 사람은 역할이 지금 다르다. 하나는 이 개혁 쪽, 경제 개혁 쪽에 방점이 있는 게 장하성 정책실장이고요. 네. 지금 이제 경제 사령탑이라고 얘기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네. 경제 지표를 살려내야 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사실 이것은 최저임금 때 한번 터졌던 문제거든요. 네. 최저임금 또는 이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정부의 기조, 소득주도 성장 이거 밀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청와대 기조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었죠. 근데 이건 이제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제지표, 고용지표 최악, 역대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놀라서 어제 휴일에 당정청 회의를 했던 거죠. 네. 여기서도 입장 차이가 느껴져요. 청와대는 이 입장 차이를 인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다. 저는 다른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정부 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게 나쁘지 않다. 네. 이견들이 있는 게 좋다. 아니 똑같은 얘기만 할 거면 왜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혼자 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장하성 실장의 역할이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한 달여 전에 네. 오다를 했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속도 조절론 얘기할 때 네. 웃으면서 자, 부총리는 혁신 성장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제 축이 소득 주도 성장은 한 축일 뿐이에요. 친노동적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이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자. 그다음에 이제 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급여를 통해서 늘려주자. 이런 정책인 건데 시장 파이가 커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시장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이 기업들에게 계속 만나는 행보를 했더니 친재벌 행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기업 계속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도 네. 어제도 예. 기살리기 얘기를 했는데 기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기업들에. 그리고 혁신 성장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입장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조율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건지 혹은 견제와 균형을 잘 활용할 건지 이걸 결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네. 미묘한 온도차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대통령이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자 서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더 위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위입니까? 네, 이 서열로 보면은 예. 경제부총리가 위인데 네. 이 정책실장이 대통령과 더 가깝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서열은 예. 부총리가 위인데 네. 이 국무회의를 할 때 보시면 국무총리보다 정책실장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높으냐 청와대 비서실장이 높으냐 하면 네. 국무총리가 높지만 네. 누가 더 가깝습니까? 비서실장이 더 가깝잖아요. 가까이 있는 경제부총리가 네. 더 높지만 정책실장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의 완급 조절을 잘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시고 네. 경제정책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도 되고 네.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한 대로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믿고 기다려달라가 더 오래 갈 건지 수정 검토가 빨리 올 건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